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서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해, 그러니까 내가 입었던 어떤 그 피해 또는 상처를 우리가 풀어가는 어떤 그 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해 단계에서는 내 감정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그 상처 때 있었는지, 그 감정이 억울함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수치심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상처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처를 입게 된, 이런 상처를 경험하게 된 상대방의 어떤 그 도리에, 사리에 맞지 않은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영어에서는 그걸 트리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상처가 되었던 말이나 행동이 무엇이는지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상처는 나 혼자서만 꾹 참고 견디기보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적어도 한두 사람에게는 내 상처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해서 설명하는 게 또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그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은 초기 단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결심하는 건데요. 이 용서를 결심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참 어떤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용서가 참 쉽게 잘 안 되는 데에는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용서해야 될 동기가 나한테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동기가 분명하게 안 생기는 거는 내가 용서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용서해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용서해줌으로 해서 마치 나는 손해보고 저 사람만 이익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개념도 용서하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용서는 자신을 위하는 거라는 거. 내가 이 상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거. 내가 더 이상 이 감정적인 괴로움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것이 용서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분명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동기가 잘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거 하나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 상처에 대처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대처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지 못한 어떤 대처의 습관이라면은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마다 똑같이 대처를 해요. 같은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 상처 안에서 스스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은 그 방법 자체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효과 있는 방법이 좀 뭘까 하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써봤는데, 이런 방법처럼 다 써봤는데, 그래도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정은, 그 엉어리는, 그 억울함이나 그 한은 안 풀어지더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대처 방법만 내가 되풀이해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다른 방법을 이제 우리가 찾아 나서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른 방법이 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르지 못한 어떤 효과가 없는 대처 방식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한번 이제 다루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어떤 주제들을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용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다 하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 우라병을 자꾸 키우고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그걸 내려놓자.
그 습관이 뭘까? 그거를 조금 이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희망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예. 오늘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 뭐냐면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기. 예.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면은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고 정리가 참 쉬워집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면은 서울에 이런 곳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방향에 있었고 저기 있었고 이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도대체 뭘까? 예, 그것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 불완전성을 이해하자. 예.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예. 그런데 이 완벽하게 불완전한데 지가 완전해지려고 정말 고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완전해지지 않고자 그냥 마음 결심을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완벽하지도 못한 인간이 완벽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 불가능한 걸 애를 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거를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의 내 자신을 수용하는 거 참 중요해요. 내가 불완전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좀 못나도 그래서 뭐 이런 배짱,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기 수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굉장히 많이 가꾸어 줍니다. 내가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럼 안 된다. 왜? 뭐, 오늘 하기 싫어서 안 하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수용들, 그리고 이제 상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열매도 진짜 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상처는 상처이지 긍정적 열매가 있다고 안 보이는데, 그럼 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나 보자. 뭐가 긍정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하나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너무 길게 나가면 그러니까요. 한 5분, 10분 정도 워밍업을 하고 이제 이 부분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오늘 조금은 빠르게 막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마음 준비도 좀 이렇게 하시고 물도 한 잔 드시고 잠시 쉬셨다가 지금 시간이 10시 23분이거든요. 24분입니다. 10시 34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 오시기 바랍니다.